위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파면을 최종 결정하기를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집회를 직접 찾아온 고등학생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님들께 꼭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다. 지난주 여의도 집회처럼 오늘도 다양한 K-팝 음악을 틀면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구역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촛불행동은 이번 주 내내 저녁마다 이곳에서 집회를 벌이며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방침입니다. 여의도에서 대규모 인파를 불러모았던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주축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은 어제 집회를 마지막으로 주중에는 잠시 쉬어간 뒤 토요일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를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개월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심판 선고까지는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바른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의 탄핵 반대 단체는 오늘 아침 할머니도 왜 저지랄 거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이번 탄핵 소추안 무효라고 종교처럼 따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공석인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연말까지 빈자리를 모두 메우려는 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탄핵안 인용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야당은 탄핵을 늦춰보려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청문회 일정에 합의가 안 됐다며 선을 그은 데 이어 이번엔 임명 자체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빈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3명 공석, 즉 6인 체제로 탄핵안을 승리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파면되기 전까지는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훌륭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들며 민주당도 당시 임명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대통령 지명 몫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현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거였고 지금은 국회가 추천해 올린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누린 꼼수가 아니냐며 내랑수계를 구하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절차를 유치려 하지 말고 탄핵 심판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를 갖추는 데 어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역시 전국 수습방안 논의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이재명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권한.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사무처장은 또 6명의 심리를 시작하는 데 대해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 23조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다고 돼 있는데 앞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조항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닷새 만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정부에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53조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내년 1월 1일이 시한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구속이 확정되면서 계엄 당시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장성급 지휘관이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특히 45년 만에 37만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이 재임 중에 구속되며 군 내부는 뒤숭고하는 모습인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맞물리면서 지휘부 대행 체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재임 중에 45년 구속된 건 전도. 전두환 신군 후에 12.12 사태 이후 45년 만입니다. 그렇죠. 이로써 수사가 진행 중인 문상호 맞습니다. 정보사령관을 제외하고 수도 방위사령부를 통하는 장성급 거지.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군 인사법에 따라 구속된 인사들은 아시아에 뭐 구속 하시는 해임 겁니다.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장성급 군 직위에는 추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남은 거. 하지만 군 안녕히 계세요. 통수권자인 대통령